네, 안녕하세요. 다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아침 독서 모임 필수굿 뒤풀이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폭력 대화 4장,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이거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 혹은 떠오르는 에피소드나 생각들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든님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생각과 느낌을 별로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MVC 하면서 그 감정, 나의 감정과 그 욕구를 찾는 거를 제가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감정을 조금씩 이제 느낌을 좀 요즘은 생각과 좀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88페이지 저는 여기에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나오잖아요. 이 어휘들 보면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어휘들이 많은데, 어, 여기서 우리가 보면 평소에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낌을 나타내는 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 감정들이 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저한테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걸 좀 회피를 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나 뭐 우울감 이런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감정들을 좀 이렇게 좀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제가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최근에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그냥 좋은 영화다 이렇게 하고 봤는데 이번에 새로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예, 그래서 코칭 공부를 하고도 그렇지만 이 MVC를 읽으면서 거기서 그 라일리가 새 집에 이사를 갔을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애가 실망감을 느끼고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데 그 라일리의 마음 안에서 슬픔이가 탁 나서잖아. 자기가 이제 역할을 하려고. 근데 기쁨이가 걔를 제지를 하잖아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쁨이가 나중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슬픔이를 그 안에서 너는 여기서만 있어.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사고가 나잖아요. 기쁨이랑 슬픔이가 갑자기 본부에서 튕겨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남는 게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 이렇게만 남잖아요. 그러면서 그 라일리가 그 감정이 변해가는 걸 쭉 보여주는데 자신이 슬픔을 느껴야 할 때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거를 회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식탁에서 아빠한테 폭발을 하잖아, 애가 막 식탁을 치면서. 그러니까 슬픔을 느껴야 될 때 그거를 못 느끼게 하니까 애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감정은 다 필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욕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나한테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뭘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그 욕구를 찾으면 저한테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감정이니까 이게 나쁜 감정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MVC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하다. 그거를 한 번 더 깨닫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여기 느낌 하면서 병원에서의 이 갈등을 예를 들어 놨거든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직원들이 의사와 직원 간에 소통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린 지금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 나누기 좀 약간 예민하긴 한데 조직에서에는 계급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제 진로를 설정을 할 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뭐, 뭘 하고 싶어? 근데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네가 일하는 곳에서의 어떤 계급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일하는 곳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있어요. 우린 간호사가 있고요. 간호조무사가 있고 행정보조 여직원이 있어요. 근데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옷을 다른 색깔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도 가운을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 롱 가운을 입고 있다가 이제 스텝은 이제 교수급 정도 되면 이제 짧은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까지는 또 긴 가운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들은 다 인지하지 못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계급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복날이라서 삼계탕을 준비를 해서 삼계탕을 먹는데 식당에 자리가 부족해. 직원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저희 식당에 교수석이 별도로 있어요. 직원석이 따로 있고. 근데 직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일부 교수석으로 가서 앉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 일부 교수들은 그럼 오늘같이 환자가 직원들이 많이 오는 날은 이렇게 서로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일부는 왜 직원 식당에 교수석을 별도로 했어? 같이 섞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부는 왜 교수들 자리에 직원들이 와서 먹어? 라고 불평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가 그걸 느끼지만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말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그걸 갑질 아니야? 어? 너와 내가 뭐가 다른데? 우리 같이 앉으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윗사람들도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도 특히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미덕이 아닌 것처럼 배웠던 것 같아요. 나 머리가 아파. 나 생리통이 있는데도 그걸 왠지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아픈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트레이닝 받고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을 얘기를 해야 더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리고 직장을 선택을 하거나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가 목표하거나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라는 곳에 제가 최고의 병원장이 되고 싶어도 병원장은 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 직원은 병원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의사라야만 병원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라는 조직에서 학교장은 교사들 중에 누군가는 교장이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 조직은 간호사도 병원장을 할 수가 없고 행정 직원도 병원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그런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계급이 있으면 자기 느낌을 좀 더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표현하기. 이제 송주님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느낌과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을 좀 구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는 나는 그런 느낌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내 위에 군림하고 있는 느낌이야. 네가 지금 음,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런 느낌이 사실은 이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이 책에서 되게 좀 충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느낌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다시 들어가게 됐던 것이 지금 이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느낌이 온전한 내 안에서 그 나오는 나의 감정, 내 신체에서 혹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말 그대로 그 느낌,
기쁨, 슬픔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뭔가 내 마음에서 감격되는 슬픔, 말 그대로 아까 고듬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그런 아까 이제 우리 뭐죠?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5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휘들을 우리는 늘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는 느낌이고 뭐는 느낌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면서.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가져지는 그런 상하 관계에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지, 여기서도 그게 매우 힘들었잖아요. 여기서 그 부하 직원들이 그런 표현하는 게 두렵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 안에서 나는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느낌을 찾아내기가 우리 사회, 우리 문화에서는 되게 힘들기도 하고 또 말하는 게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두렵다고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좀 내가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내가 좀 무시당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느낌을 표현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저항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같은 맥락에서 87페이지에 보면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거는 느낀다를 붙인 거지 사실은 생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 뭔가 받는 거, 주는 거, 받는 거, 당하는 거, 시키는 거 이런 거는 다 그냥 생각이다. 그래서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를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1차 감정은 분노일 거고 그 이면에는 존중받지 못했으니까 뭔가 부당하다. 뭐 이런 부당한 건 느낌이 아니에요. 부당한 것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부당함을 당했을 섭섭함. 때 억울함. 억울함. 억울하다. 서운하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걸 당했을 때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무기력하고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무시당해도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폭발적인 화를 표현하면서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직장 내에서도 표현을 하자면 여기 1번. 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이거는 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리라는 나의 생각이니까 이때는 만약에 식당이 직원석과 교수석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실망스럽다. 라거나 오히려 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내가 빨리 줄 서지 않고 빨리 먹고 진료에 임할 수 있게 배려받은 느낌.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할 수 있지만 저희 노동조합 분회장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이거 빨리 이거 없애라고. 제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이거 직원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상실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실망스러운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이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좌석이 없어서 실판을 들고 있는데 저기는 좌석이 비어 있는 게 많아. 근데 선뜻 가지 못하는. 가서 앉았더니 너 왜 와서 여기 앉아 있어? 라는 눈빛이 막 보이니까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갔더니 왔다고 막 이제 저한테 막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로 피드백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좌석이 없어서 이쪽까지 와서 먹도록 했냐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직원들도 다 소중한데
좀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느낌을 표현을 해서 개선을 하거나 이제 안 실망스럽게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지, 개선하기가. 근데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평등하게 있다면 그 말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입장 같은 경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느끼는 느낌을 다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명이 되려나? 이해가? 네, 며느리 시어머니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 시댁이랑 단절하기 전에 제가 좀 시댁 식구들이 나오는 꿈을 종종 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 혼자 이렇게 시어머니만 꿈에 나타날 때가 좀 있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약간 규칙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꿈을 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끔씩 꿨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면 거의 가위를 눌리거든, 제가. 가위 눌려가지고 놀래서 깰 때도 있고 그 꿈속에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껴요, 제가.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감정 노동을 줄기차게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제가 몇 시간씩 계속 감정 노동을 20년 넘게 했는데 저는 그냥 외부에서 좋은 며느리가 이제 뭐 되려고 내 딴에는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꿈을 안 꿔요. 요즘은 시댁 식구들도 꿈에 나타나지도 않지만 근데 얼마 전에 예전에 좀 몇 달 됐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이었는지 단절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꿈에 한번 나타났는데 꿈에서 되게 편안하게 나타난 거예요. 되게 친근하게. 되게 편안하게. 그래서 꿈에 깼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되게 좀 인자하시고 되게 뭐라죠? 한 느낌이 완전히 너무 편안한 그냥 노인인 거예요. 꿈 깨고 나서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내가 힘들 때 그 내 감정을 내가 어떤 감정인지 볼 생각도 안 했고 그 감정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표현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겠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MVC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위계가 있는 관계,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MBC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화식으로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혹은 뭐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직에서 윗사람 혹은 시어머니에게 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지는데 무시당하는다는 그런 느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어. 좀 답답하다. 아니면 서운하다.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답답함이 좀 느껴지네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한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서로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할 수 있고 상대에게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내 감정을 얘기함으로써 전 지금 슬퍼요. 왜냐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기꺼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슬프다,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이 직원들끼리는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해요. 정말 조직 너무 실망스러워. 그리고 야, 정말 좀 슬프다, 그지? 라고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어, 그, 그 조직에 운영하는 가장 높은 분이나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얘기를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게 관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내 안에 욕구? 근데 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표현을 지금 하는 거다. 근데 실망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짝 판단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망스러워요는 약간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해요. 슬퍼요. 뭐 이 정도 표현은 그냥 내가 슬프다고. 내 감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뭐 나를 위해서 뭘 하라 마라 그거는 너의 선택인데 난 지금 내가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까지 간다면 잘 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 83쪽 보면 윗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면 의사들은 우리를 목사발로 만들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두려워하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너희들이 변해야 되고 너희들이 변해줬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어쨌든 잘해야 이제 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그 긍정적인 말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이거 쟤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쟤들 찍소리도 못하고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 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막 그대로 막 그려지거든요. 그려져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여기서는 좀 해결이 좀 잘 되는, 예, 이렇게 뭐 잘 받아들여질지 몰랐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뭐 하여튼 사실 그랬어요.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그렇죠. 수도 있고 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책에서 사례로 쓰였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MVC로 표현해서 내가 그냥 감정을 그냥 네가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는 그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 그냥 수용되고 안 되고는 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음, 우리가 훈련한다 생각합니다. 결과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를 떠나서,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내 안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 거지. 그냥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두려움이 느끼고. 뭐 그냥 나는 내 감정을 얘기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서 두려움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감정은 그냥 내비두고 그냥 내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 사람이 꼭 받아들여야 돼.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어떤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조차도 표현하고 인정하고 가자는 게 이제 그 느낌을 보자는 거지. 그 느낌을 보고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 단계가 생각보다 더 잘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통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결을 비법은 연결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너가 그런 것이 느껴졌어.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같이 동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표현하면 사실 같이 생각으로 이렇게 대받아치는데 싸워요.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은 또 감정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연결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아까 송이님 얘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감정 단어 자체도 그게 감정이야, 느낌이야, 이거에 대한 생각이야, 느낌이야 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느낀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평가와 판단을 몽땅 해서 생각을
느껴라고 표현하는 너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이러면 난 느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찰과 함께 이 부분이 매우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MVC에서 이 느낌 표현하는 게 거의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족들한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서운한 감정이 느껴졌을 때 남편이나 아이한테 그거를 내가 만약에 그때는 서운한 감정인지 몰랐죠. 그냥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화가 났지. 그래서 화를 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서운했구나. 그걸 알았는데 나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서운해. 근데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게 자존심 상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가족한테는 자존심 상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잘 얘기가 서운해, 뭐 실망했어 이런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면 그 정도는 좀 알아서 해줬으면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족한테는 감정 표현하는 게 진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표현해야 될 사람이 또 가족인데 또 힘들기도 한데 또 생각을 바꾸어서 남편 말고 아이가 나에게 내가 어떤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엄마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섭섭하다고 얘기하면 서운하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실망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또 못 해주고 내가 막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못 해주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렇게 그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 느낌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정해주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느낌이 이렇게 그 감정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정되고.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느끼거나 감정 이렇게 느껴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이 두려움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많은 뭐지? 어, 영향을 주죠.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두려움인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내가 결정을 내리거나 방향을 선택하는데 이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못하게 하는 역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포기하게 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실제로 극복하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안전한 길로 그냥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냥, 아이, 막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개선이 없는 거고. 그래서 큰 기쁨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두려움을 약간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좀 이것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나의 감정이 나의 느낌이 느껴지는 거를 두려움 없이 이제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용 이걸 하고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을 넘어간다거나 감정 자체가 넘을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감정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감정은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내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파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안 느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거를 건너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를 그냥 관찰하고 내 그냥 온몸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내 두려움이 내 몸 안에 이 가슴에서 왔구나. 아니면 손의 떨림으로 왔구나. 그 목소리의 떨림으로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구나를 그냥 관찰하면 두려움이 그냥 사실은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난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 그래서 음. 스피치를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상태로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느끼면서 그냥 스피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피치를 하다 보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내 스피치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그런 감정이 또 다른 생각으로 건너가 버려서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찰하는 나네. 그렇지.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네. 통제가 안 된다. 그냥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몸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거를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어코치 좋다. 잘한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떤 사건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요즘 제가 몸으로 감정을 느끼는 거 훈련하고 있거든요. 슬픔이란 감정을 그냥 몸에서 떠올렸어요. 슬픔이 뭐지? 내 몸 안에서 슬픔이라는 게 어떤 거지? 그래서 슬프다. 내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슬프다 라는 말을 한 3번 정도 반복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슬픔이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슬픔이 나에게 지금 왔구나. 그러면서 관찰을 했거든요. 그 관찰하니까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그 느낌이. 작두 타는 거 아니야? 그 교회 부흥에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 감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감정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근에 이 느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감정을 불러도 이렇게 감정이 오는 거구나. 어떤 슬픈 기억을 떠오르지도 전혀 않았는데도 없어. 생각이라는 게 없었어. 그냥 슬픔이라는 것만 내가 그냥 이 슬픔이 나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슬픔이 뭐지? 슬프다. 3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가는 거는 수련이 많이 된 거야.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느끼는 것까지를 알아차리는 정도까지는 난 안 간 거지. 근데 나는 두려움이 생길 때 나는 회피한다. 그래서 뭔가 내가 회피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회피하고 있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두려움이 있었네. 이 부분에 두려움이 있었네. 이것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그 두려울 때 나는 몸이 떨리는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오코치처럼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건 거지. 이 중간 과정이 나야. 그래서 내가 회피하거나 뭔가를 미루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넘어가고 그 행동 안에서 행동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행동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 무시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느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타고 그 다음에 욕구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예를 들자면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회피하고 미루고 날짜 안 잡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내가 가져지는 내가 이렇게 획득하고 싶은 욕구는 뭔가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나의 욕구를 바라보면서 너무 잘하고 싶기 때문에 두렵구나. 이걸 이제 내가 바라보면 거기서 그 감정을 타고 욕구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의 패턴을 가졌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약간 떨어져 나와야 그거 볼 수 있다는 거. 그 생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회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게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요게 되면 뭐가 되냐면 누군가 나한테 짜증을 낼 때 저 인간의 욕구는 뭐야? 그거 많이 했었지. 저 인간은 아침에 무슨 지금 감정이 보고 있는 일어난 그 책도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떨어져서 20cm 떨어져서. 그거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책 읽으면서 MVC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MVC를 방해하는 게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 인 것 같아요. 오코치 얘기 들어보니까 두려움도 함께 해야 된다. 있구나. 내한테 두려움이 왔구나. 맞구나. 왔구나.
그러면 그 두려움이 왔을 때 MVC에서는 이 두려움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이 하고 싶기 때문에 뭘 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지?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그 뒤에 나의 정말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제가 MVC 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나가서 누군가에게 불쾌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마음이 불쾌한데 그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한테 실망스러워서 나한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나한테는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찾고 그 감정 밑에 깔린 욕구를 찾아보면 존중받고 싶었구나 뭐 이런 욕구를 찾으면 저한테 대해서는 그래도 연민이 올라오니까 최소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불쾌는 해도 나 때문에 또 불쾌했던 그러니까 힘들었던 그 상황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한마디씩 하고 헤어지도록 합시다. 오늘 처음 후문을 열어주신 고등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독서 모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읽으면서도 모든 감정, 나한테 올라오는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하다. 그리고 그 감정을 극복하려거나 없애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라보자. 그리고 수용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쨌든 본인이 느끼는 이 솔직한 느낌을 인정하자. 이 느낌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내가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두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온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좀 약간 관조하는 좀 멀리 떨어져서 20cm 정도 떨어져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두 책이 연결이 되어지네요. 네. 저는 오늘 다시 이제 이 느낌을 보면서 세상의 느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한정된 단어, 한정된 정보 이외의 것은 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들의 단어를 조금 더 늘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 느낌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담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즘 감정을 환영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감정이 나한테 왔을 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정말 두 팔 벌려서 이렇게 나는 이 슬픔을, 나는 이 두려움을 환영한다. 너 왔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감정 오커티 두 팔 벌리는 거 많이 느꼈어.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런 감정이 온다는 게 이제 신호인 거죠. 알아차리라는, 그죠? 그렇죠.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 어째 보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더 좋은 거네. 그렇죠. 오늘 그 마음에서 빠져나와 거기서도 비린내가 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 내가 판단이 섞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관찰만 하지 않고 그냥 내 느낌을 그대로 보지 않고 판단이 섞이는구나라는 걸 내가 말할 때도 느끼고 상대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들리기 귀에 약간 들리기 시작한다는 게 그 비린내를 그 냄새를 이제 내가 맡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독서 모임입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 됐다. 뭐라고? 업그레이드 됐어. 그러니까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독서 모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나가면 안 돼. 이제 나가면 안 돼.